아,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기현님하고 같은 팀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솔루션즈 아키텍트 현신환이라고 하고요. 네. 사실 그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이 중에 뭐 개발자나 인프라를 담당하고 계신 엔지니어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오, 그래도 생각보다 꽤. 그럼 다른 내가 이제 그냥 뭐 업무나 비즈니스나 뭐 이런 쪽 하시는 분은 이제 분명히 그런 것 같은데 안 드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줄 모르고 제목을 너무 부담스럽게 정해왔습니다. 절대 이런 내용 아니고요. 네. 그래도 이제 많이 오셨으니까 조금 딥한 내용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붙여봤고 코드도 좀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젠다는 이렇습니다. 뒤에 어드밴스드 렉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되게 어드밴스드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듣다 보면 오히려 이제 엔지니어가 아니신 분도 이렇구나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저는 영업 대표님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하는데 그분도 엔지니어가 아니시잖아요. 근데 항상 그분한테 말씀드릴 때 이런 생성형 AI만큼 이 문과가 하기 좋은 기술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나중에 보다 보면 결국 내가 되게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어떻게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느냐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글쓰기 능력, 그리고 이제 얘가 이상한 소리를 할 때 얼마나 내가 이거 참아낼 수 있는 인내력이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엔지니어 분들이 듣기에 되게 재밌으실 수도 있는 내용이 조금 있어요. 그렇지 않은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얘기는 이 그림은 아까 나왔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결국 파운데이션 모델이 왜 크냐, 그리고 우리가 만들 수 없냐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 컴퓨팅 파워가 좀 약해서 이 문장이 길 때 이 문장 전체를 분석하기는 힘들었어요. 저기 끝에 있는 단어가 저기 앞에 있는 단어랑 상관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 예전의 모델들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해나갔기 때문에 저기 뒤에 있는 애를 분석할 때 얘랑의 문맥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해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밀어넣고 다 분석합니다. 이 문장의 문맥 내용을.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크고 우리가 만들기 힘든 거예요. 그 정도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이유는 앞에 많이 나왔지만 되게 똑똑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예요. 가능성만 되게 높은 애인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심심해서 한번 제가 요새 QWER의 고민 중독 덕질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얘네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데 QWER의 고민 중독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현대 사회인들이 살기 힘들어서 항상 고민에 빠지는 신드롬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파운데이션 모델을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 최신 데이터를 몰라요.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혹시 여기서 내가 대학을 졸업한 지 5년이 안 넘었다 하시는 분 있나요? 요새는 시험 볼 때 클로즈드 북으로 많이 봐요? 오픈북으로 많이 봐요? 오픈북 많이 보죠? 렉이 아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그냥 오픈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시험을 보는데 그럼 시험을 볼 때 나는 내가 생성형 모델인 거예요. 에세이 같은 걸 써라, 뭐 논문을 써라 하면 제가 모델이죠. 근데 제가 그 500페이지짜리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있나요? 물론 천재들은 알고 있겠지만 대부분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오픈북을 열어보고 관련 내용을 찾아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죠. 그게 딱 렉입니다. 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이제 나라는 되게 똑똑한 존재한테 똑똑하다는 거에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뭔가 새로운 학습을 줄 때 이걸 오픈북으로 하는 거죠. 찾아보고 네가 생각해보고 답을 적어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을 쓸 건지 결정할 때 이런 정도 내용이 있는데 그냥 간단해요. 예를 들어 내가 일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건 계속 쓸 내용이야. 잘 안 바뀌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외우겠죠. 그게 학습입니다. 이쪽. 하지만 회사의 뭐 내규라든지 뭐 제품명이라든지 뭐가 계속 바뀌어요. 그럼 그걸 그때그때 외우면 손해잖아요. 나도 바쁜데.
그럴 때 오픈북으로 렉을 쓰는 겁니다. 네, 그 두 개 차이예요. 그래서 보통은 렉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워낙 많이 바뀌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 부분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복잡한 아키텍처가 나오지만 결국 오픈북입니다. 여기에 있는 책을 내가 보고 생각해서 생성하게끔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델한테 우리만의 지식을 컨텍스트로 함께 던져줄 수 있게 만드는 지식입니다. 그럼 오픈북 할 때 꼭 나오는 게 뭐죠?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 예를 들어 500페이지짜리 혹은 1000페이지짜리 내가 오픈북 시험을 본다. 그럼 누가 잘 보나요? 시험을. 잘 찾는 사람이 잘 봅니다. 결국 검색의 성능이 렉의 성능인 거예요. 얼마나 잘 찾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잘 찾을 때 두 가지 영역 정도가 나옵니다. 왜 잘 안 될까? 왜 내가 못 찾을까? 오픈북 시험을 볼 때. 그러면 잘 찾아야 되는데 결국 이 컨텍스트가 좋아야 된다는 건 내가 답을 적을 때 엉뚱한 부분을 찾아서 적으면 틀릴 거 아니에요. 잘 찾는 게 핵심인데 다양한 방법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보면 이제 자 두꺼운 책을 주고 시험 문제를 내주고 해봐 했는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보통 오픈북을 볼 때. 시험에 나오는 거 시험 문제 키워드를 보고 제일 뒷장을 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키워드로 인덱스 있잖아요. 쭉. 우리 흔히 책 같은 거 많이 사보다 보면 거기에 뭐 키워드 쭉 나와 있고 이건 몇 페이지에 나와 있다. 그게 이 렉시컬입니다. 키워드 검색. 근데 앞에 차례를 뒤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죠. 앞에 차례. 그 키워드는 정확하게 맞지 않지만 왠지 차례를 보면 혹은 제일 앞에 머릿말에 보면 뭔가 이 질문에 대한 요약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의미를 파악하는 시멘틱 검색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여기 개발자분들은 좀 이해하실 수 있는데 요새 나오는 대부분의 예제, 뭐 데모 같은 것들이 이 시멘틱을 기반으로 돼 있어요. 이게 또 그리고 쓰기가 쉽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문과의 영역입니다. 문과의 영역. 어떻게 질문을 내가 던지냐에 따라서 이 문맥이 달라지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어요. 저기는 이과의 영역입니다. 이 뒤에 키워드를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걸 내가 되게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써야 오른손 왼손 혹은 창이랑 방패를 다 들고 싸우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것만 쓰고 계세요. 그래서 렉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것만 쓰는 이유는 이제 알아서 문맥을 판단해 주니까 쓰기가 쉬워서 그래요. 쭉 이해를 하고. 근데 이것만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나는 여기를 찾고 싶었는데 코끼리가 식당으로 쳐들어가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멘틱 검색의 단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문맥을 파악하기 때문에 이 시멘틱 검색에 쓰이는 모델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검색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창만 썼을 때 단점입니다. 방패가 있어야 돼요. 방패가.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질문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복잡하게 하나하나 물론 개발자분들만 계시면 설명을 하겠지만 이럴 수 있죠. 건축학개론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시멘틱 검색만 하면 얘가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면 건축학개론에 대한 영화를 설명해 주세요 하면 젊은이들이 건축학과에 들어가서 건축학을 배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소년기 드라마라고 나옵니다. 이거 보신 분 있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첫사랑 영화입니다. 뭐 한가인 나오는 거. 그럴 때는 키워드 검색이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영화 제목이 키워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질문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바꿔야 키워드 검색 혹은 시메틱 검색을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어야 혹은 조절해 가면서 쓸 수 있어야 잘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픈북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떨 때는 제일 뒷장을 뒤지고 어떨 때는 차례를 뒤지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유연하게 뒤져야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어드밴스드가 나왔지만 전혀 어드밴스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 이 얘기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키워드 검색, 시멘틱 검색을 잘 섞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기술이 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오픈서치, 아마존 베드락. 그래서 오픈서치에 대한 서비스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쓰는 흔한 검색 엔진이 많은 부분이 이 오픈서치 혹은
이 같은 조상, 형제인 엘라스틱 서치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그냥 서비스 이름입니다. 그래서 얘가 다른 것보다 좋은 이유는 시멘틱 검색만 되는 게 아니라 키워드 검색에 대해서 되게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탄탄한 방패를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코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개발자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그냥 이거는 하이브리드 서치의 간단한 코드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5대5로 섞어줘 뭐 이런 거예요. 0.5, 0.5잖아요. 이거 숫자 바꾸면 뭐 6대4로 섞어줘 뭐 7대3으로 섞어줘 이게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개발팀에서 예를 들어 챗봇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이제 뭘 요구하면 되냐 뭐 일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 그 뭐 유튜브나 뭐 동영상 같은 거 볼 때 음량 조절하는 슬라이드 있잖아요. 소리 키우고 낮추고 하는 거. 이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해서 이쪽으로 가면 키워드 100%, 이쪽으로 가면 시멘틱 100%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좀 주세요 해서 내가 검색했는데 잘 안 나온다. 그럼 요거 이게 살짝살짝 움직여가면서 검색하게끔 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런 기능을 활용하면 이렇게는 안 나왔다가 저렇게 나오네. 실제로 제가 테스트해봤을 때 아까 그 건축학개론이 5대5로 했을 때 잘 안 나왔거든요. 7대3으로 하니까 잘 나왔습니다. 키워드 7 그리고 이제 시멘틱 3 그렇게 하면 좀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기능을 넣어주세요 하면 됩니다. 챗봇 같은 게 나오면. 이제 그럼 이제 키워드 검색의 성능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다행히 제가 이걸 복잡한 장표를 많이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 키워드 마지막에 오픈북에서 책 제일 마지막에 키워드를 어떻게 넣을 거냐 이걸 저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요. 이게 가장 많이 드는 게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나오면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그 스페이스로 잘라주거든요. 그러면 동해물과 쳐야 나오고 백두산이 쳐야 나오잖아요. 근데 오픈서치에서 이 뭐 무슨 텍스트 분석기를 딱 쓰면 동해 딱 잘라주고 물 잘라주고 과 백두 잘라주고 산 잘라주고 이래서 백두로 쳐도 나오고 산으로 쳐도 나오고 물로 쳐도 나오고. 근데 어떤 기능을 쓰면 우리가 뭐 이거 검색할 일 없잖아요. 얘네들을 지워줍니다. 쓸데없이 노이즈만 늘어나니까. 근데 나는 해물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해물을 파는 회사. 그래서 동해물이 아니라 동해물로 자르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도 자를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래퍼 산이를 되게 좋아한다. 그럼 백두로 산이로도 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잘라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오픈북을 할 때 뒤에서 찾아보고 검색을 하기가 되게 쉬워지겠죠. 그럼 막강한 기능을 굉장히 많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산이의 본명, 래퍼 산이의 본명. 그럼 여기 밑에 유의어가 되겠죠.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명으로 검색해도 래퍼 산이가 나오게. 그럼 이제 우리가 오픈북으로 시험을 볼 때 검색하는 게 훨씬 더 막강하고 좋아지고 내가 하나하나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활용해 보시라고 장표에 넣었습니다. 좀 어렵나요? 최대한 쉽게 하고 있긴 한데 네, 이 부분도 넘어갈게요.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 코드예요. 예를 들어 이거는 부사 다 빼 이런 거예요. 부사 같은 거 다 빼줘. 뭐 과, 이, 는, 뭐 만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다 빼줘 뭐 이런 내용인 거고 여기에는 또 우리만 쓰는 우리 뭐 카카오 스타일만의 뭐 어떤 토큰이나 용어가 있다면 용어집을 따로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용어집대로 잘라줍니다. 그럼 나중에 검색할 때도 훨씬 빨리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키워드 서치 얘기 끝났고 이제부터 문학의 영역입니다. 문과의 영역이라 아마 들으면 조금 신기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한 번 얘기했을 때 못 알아듣는 경우 있잖아요. 다시 얘기해봐 이러면 이제 얘기하면 몇 번 얘기했을 때 그렇구나 알아듣는 경우가 있죠. 이 생성형 AI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꾸니까 안 되던 게 된다. 그러면 질문을 여러 개를 던져보면 되죠.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한 번에 5개 혹은 10개의 질문을 던지는 기술이에요. 이거 레고 퓨전이라고 한 10개 던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던졌을 때는 안 나오던 대답들이 나올 수 있어요. 검색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멘틱 검색어.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마치 그래서 사람하고 내가 얘기할 때 얘가 못 알아들을 때 어떻게 하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해주면 못 알아듣지만 계속 말을 바꾸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면 모르는 것도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식의 기술이 바로 이 레고 퓨전 기술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번 찾아서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이 레고 퓨전 옆에 체크박스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돼요. 딱 클릭하면 질문 5개 날아가게 기능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걸 실제로 서밋에서 한번 시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질문이랑 답변이 서로 완전 따로 떨어뜨려 놓고 봤을 때 유사할까?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이 누구를 범인을 잡기 위해서
필리핀까지 날아가서 도박장을 부시고 거기 있는 나쁜 놈들 다 때려잡는다. 이러면 무슨 다큐멘터리 같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말한 게 범죄도시 4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변이 전혀 유사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찾으면 안 나오겠죠, 전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앞에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그 줄거리 앞에 이 범죄도시 4의 줄거리는 하면 찾겠죠. 근데 우리가 가진 문서에다 일일이 다 이 작업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사람 일이 들어가죠. 그럴 때 쓰는 꼼수가 가짜 답을 던져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답이 비슷하게 나와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얘랑 얘랑은 되게 뭔가 상관이 없어 보여요. 우리 회사의 복리후생과 모든 답을 다 드립니다는 안 맞아 보이죠. 그러면 얘가 그냥 얘한테 물어보기 전에 아무 답이나 해줘 해서 얘가 이런 가상의 답을 만들어주면 얘를 갖고 찾는 겁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도 성능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거 그냥 하나의 트릭이에요.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 이제 다 논문에 나온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활용해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아까 오픈북의 그 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제 보통 오픈북 하겠다고 그러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저 땐 그랬거든요. 책 잘라도 돼요?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거죠. 자르는 게. 어떻게 자르느냐가 또 어떻게 빨리 찾느냐랑 또 연관이 있어요. 그냥 두꺼운데 계속 뒤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잘라서 앞에다가 막 이건 뭐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금방금방 찾는 거죠. 똑같습니다. 어떻게 자르고 집어 넣을 거냐를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빨리 찾으려면 잘. 그게 바로 임베딩 스트래티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명이 부딪혀요, 항상. 엄마냐 아빠냐 싸우는 것처럼. 어떤 애는 이렇게 두껍게 한 5개 자릅니다. 어떤 애는 자잘하게 가서 막 몇 개씩 잘라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네. 짧게 자르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를 더 세세하게 제가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막상 펴서 질문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중간에 잘렸을 수도 있잖아요. 필요한 내용이 저 뒤에 있을 수도 있죠. 다른 자른 부분에. 그러니까 짧게 자르면 정보가 많이 유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필요한 정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크게 자르면 찾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정보가 많이 유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양쪽의 장단점을 다 가질 수 있으면 좋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나는 분명히 아이브 안효진이 좋아하는 참치 레시피를 찾았어요. 근데 내가 데이터를 요렇게 잘라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이 글하고 비슷한 저 윗부분을 찾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효진이 제일 좋아하는 참치 레시피가 저 위에 있잖아요. 근데 답은 어디 있나요? 여기 밑에 있죠. 그러면 얘를 갖고 가서 답을 내리면 이상한 답을 내리겠죠. 그죠? 정확하게 찾았는데 분명히 나는. 근데 답은 저 밑에 있을 거잖아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디어가. 얘를 찾았지만 얘가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나는 얘를 찾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잘려있지만 정작 갖고 올 땐 얘를 전부 다 가져오면 내가 필요한 정보가 이미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자르는 게 바로 페런트 차일드 청킹이라고 합니다. 자를 때는 작게 그러니까 크게 한 덩어리 잘라놓고 작게 한 덩어리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때는 작은 걸 찾고 갖고 올 때는 걔 부모님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큰 거를. 그러면 내가 필요한 정보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약간 엔지니어링스럽게 얘기하면 내 부모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겁니다. 찾을 때 얘한테 가서 내 부모님이 얘야. 그래서 더 큰 애를 쫓아가서 막상 가지고 올 때는 걔를 갖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단점은 사라지고 장점만 남을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잘라놓을 수 있습니다. 네. 원래 예전에는 이게 사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그 전에는 그냥 막 잘랐어요. 한 500캐릭터, 500자, 1000자 이런 식으로 잘랐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르면 정보가 안 좋아진다는 게 연구 결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잘 잘라놔야 확실한 정보가 나온다 라는 전제하에 이런 청킹 전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AWS에 한 15팀 정도 모셔놓고 해커톤처럼 이제 개발 대회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때 대부분이 이거 다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른 여러 가지 트릭이 많지만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적은 노력이 들어가요. 그러면서도 성능이 잘 뽑아주죠. 그래서 요거는 꼭 소개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작게 잘라놓고 막상 갖고 올 때는 걔 부모님 문서를 갖고 오면서 크게 가져온다. 그러면은 나에게 필요한 컨텍스트가 모두 포함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청킹 방법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요새는 이거 하나를 다 써도 돼요. 근데 이게 너무 크다. 예를 들어 이게 웹페이지면 그냥 하나를 다 집어넣고 잘라도 되는데 뭐 한 몇백 페이지짜리 책이다. 그럼 한 100페이지짜리로 125페이지로 4개를 자르고 걔를 25페이지로 다시 잘라서 찾을 때는 얘를 찾고 갖고 올 때는 얘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정보는 전부 다 있는 거죠. 크게. 네. 그런 식의 전략입니다. 이제 리랭커라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남았는데 이것도 최대한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보통 저도 와이프랑 얘기할 때 혼을 많이 나는데 필요한 얘기를 중간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못 알아들어요, 저도.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할 때 처음과 끝에 넣어야 됩니다. 야, 너 절대로 양말 뒤집어 벗지 마. 네가 양말 벗어놓으면 뭐 이렇게 해서 막 뒤집고 힘들단 말이야. 알았지? 절대 뒤집어 벗지 마. 이렇게 해야지 제가 알아듣지. 다른 얘기 한참 하다가 너 그리고 양말 뒤집어 벗지 말고 하면서 쭉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제가. 까먹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문서가 앞에 있거나 뒤에 있어야 이 성능이 정확하게 나와요. 결국 내가 똑같이 문서를 찾아오고 그 안에 필요한 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답변을 정확하게 하고와 못하고가 갈려있다는 겁니다. 결국 뽑아올 때도 누가 위에 있느냐, 순위에 상위 랭크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재정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질문하고 문서를 같이 던져주고 이걸 네가 질문을 생각하고 다시 순위를 매겨달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런 방식이 리랭커예요. 그래서 이건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이것도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소위 이 데이터를 숫자로 바꿀 때 서로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문하고 데이터가 같이 있을 때 말이 되는 애가 있고 서로 떨어져 있으면 말이 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서로 다른 형태로 숫자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아예 같이 주고 숫자로 바꾸는 게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델이. 근데 이 방법이 제일 정확하겠죠. 그럼 항상 질문과 답을 같이 주니까. 근데 그렇다면 왜 항상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면 너무 느려요. 그리고 비쌉니다. 그때마다 이 숫자로 변환하는 작업을 이때마다 계속 해야 돼요. 여기는 숫자로 미리 변환을 해놓고 아까 벡터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그 딱 계산만 하고 주는 건데 이거는 질문과 답변을 동시에 주고 계속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느리고 비쌉니다. 그래서 그 중간을 찾는 거예요. 밑에 방식으로 일단 찾은 다음에 좀 괜찮은 문서들이 나오면 걔네들만 아까처럼 다시 재정렬을 하는 그런 방식의 트릭이에요. 이거를 왜 설명을 드렸냐면 이것도 그냥 어려운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MRR은 별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게 수치들인데 히트레이트는 내가 찾은 게 얼마나 있느냐. 나한테 검색된 문서 중에 진짜 내가 필요한 애들이 몇 명이냐. 이걸 찾는 거고 MRR은 그 중에 어디에 있느냐. 요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올라갔다는 거죠. 리랭킹을 썼을 때 검색 성능이. 그래서 이런 리랭커 모델을 AWS 스페셜리스트 분이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까지 좀 어려우면 어렵고 쉽다면 쉽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일일이 이걸 다 코딩으로 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AWS는 항상 고객을 가장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네. 뒤에 매니저분이 계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네. 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이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걸 코딩 한 줄도 안 짜고 마우스 클릭만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식자산소라는 서비스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과 한 달 전까지도 야 이거 못 쓰는 기술이다라고 저희도 안 썼어요. 직원들도. 너무 기능이 딸려서. 근데 그 사이에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상당수 기능을 제공해요. 클릭만으로.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모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차일드 청킹도 있고 뭐 시메틱 청킹도 있고 뭐 모델도 많고 많잖아요.
그러고 나서 잘 잘렸나 하고 테스트 챗까지 다 쓸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렉을 하나 그냥 다 만든 거예요. 내 페이지만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중에 이걸 우리만의 좀 이쁜 UI나 이런 걸로 씌울 거면 여기 서비스에 있는 API만 호출하면 됩니다. 앞에 얘기했던 그 책 자르는 어려운 부분까지는 다 해준 거예요. 얘가. 한 4페이지만으로.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기능이 계속 추가되고 좋아요. 참고로 여기서 조금 소개해드릴 게 여기 시메틱 청킹도 있는데 이 시메틱 청킹조차도 이 시메틱 청킹은 아예 내가 자를 때부터 앞에 애랑 이 뒤에 애랑 얼마나 비슷한 내용이야를 물어봅니다. 언어 모델한테. 그러고 잘라주는 그런 되게 신기술이에요. 그래서 핫한 기술인데 그런 것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아까 리랭킹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저희가 흔히 맨날 먹는 커피사, S로 시작하는 그 커피사가 지금 인터널 챗봇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 LLM이 있고 하이브리드 서치를 하고 청킹할 때도 페런트 차일드 청킹을 여기 썼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 리랭크 모델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렇게 해서 지금 아마 발표도 많이 했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뭐 많이 나올 텐데 이렇게 개발을 해서 쓰고 계십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었고 요거는 이제 뭐 말씀을 드려보면 그냥 사실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얘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고 그게 바로 이 내용이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복잡한 코딩이 없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좀 더 내가 원하는 걸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개발자분들보다 비개발자분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봐요. 글쓰기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나 저희 서비스를 쓰든 혹은 타사의 뭐 그런 서비스를 쓰든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40분이 조금 지난 것 같아서 저는 이걸로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